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보건소장 신영진입니다. 안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25년 총 예산액은 85억 3,31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7,881만 8천 원 대비 2억 5,43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예산 설명서 593쪽, 청사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사무 관리비 및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의 불용 예상액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에서 2쪽, 설명서 595쪽,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 예시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597쪽, 한센인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 예시에 따라 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599쪽의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 예시에 따라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에서 3쪽, 설명서 601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 예시에 따라 1억 9,2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에서 4쪽, 설명서 60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사업 읍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불용 예상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성명 방역소독기의 노후로 인한 교체 구입 필요에 따라 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0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7,72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07쪽, 기본 경비 사업입니다. 업무 추진 출장협의 부족에 대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위원님.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계속 어떤 사람들이 맞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저희가 코로나 때 뭐 3차까지도 맞고 했습니다만. 지금 네, 보건위생과장 박선욱입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박선욱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월 31일로 지난 절기 올해까지 끝났고요. 올해 10월 14일부터 다시 또 시행이 되는데 65세 어르신들이 맞습니다. 65세 어르신들은 기존에 안 맞았던 분들이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예방접종을 합니다. 매년 예방접종을 받아요? 그 저희가 옛날에 받을 때 뭐 이렇게 그 회사별로 다른 백신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어떤 백신을?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 두 가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화이자랑 모더나 받으시는 거고, 이게 백신 단가가 올랐다는 건데 둘 다 그럼 오른 건가요, 가격이? 지금 화이자 백신이 아마 약 10,00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모더나는 아니고요. 네. 이 화이자가 원래 그럼 백신 한 번 맞을 때 얼마인 건데요, 단가가? 지금
지금 화이자는 개당 65,200원이고요. 모더나는 56,300원입니다. 이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대충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 맞게 됐잖아요. 한 3차 맞고 네네. 그럼 뭐 4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있죠. 그 뭐 2차까지도 저희가 의무로 몇 차까지 맞았던 거죠? 의무적으로 맞았 3차까지 의무화였나요? 뭐 공공시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이랬던 게 네네네. 3차였던 것 같고, 그런데 65세 어르신인 경우에는 매년 다시 맞으라고 권고를 하는 건가요? 네네. 그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염됐었을 때 여러 가지 중증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코로나가 걸리는 사례가 지금도 건수가 계속 나오나요? 네네.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지만은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건이 지금 정확하게는 시군별로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조사는 안 하고 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약간씩은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유행이 있습니다. 네.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률 같은 거는 혹시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54%, 네네, 54%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이게 미리 어쨌든 예방적 차원에서 어르신들은 걸리면 더 많이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20억이네요. 네네. 20억을 들여서 백신을 맞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지난해에도 이게 예산이 비슷했습니까? 혹시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나요? 어떻게? 지난해는 저희가 시행비만 예산을 세웠고요. 백신비는 국가에서 직접 직접 줬나요? 조달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금혜 의원님. 방역 소독이 5억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방역 소독 읍면 지역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채용 지연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개 면이 약 한 달 정도 채용 지연은 아니고요. 채용을 했는데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채용을 해서 그 시간적으로 그게 한 달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개 면이 약 7일에서 한 17일 정도. 예. 그 기간이 여름이었습니까? 기간 저희가 4월 1일부터 채용인데 두 개 면에서 이제 4월 7일 날 채용이 됐고 또 하나는 4월 17일 날 채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개 면은 5월 7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통 중점 소독 기간이 4월부터 7월 사이입니까? 저희가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10월까지. 있습니다. 예. 보통 읍면 지역에 소독기는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지금 소독기는 세 대에서 여섯 대까지 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차량은 읍면은 한 대씩 있는 거죠? 차량은 지금 한 대에서 두 대, 세 대까지 있습니다. 네. 아니요. 동지역은 빼고 동지역은 두 대 가는 거고 네. 읍면 지역은 지금 공도까지 빼면은 면 지역은 한 대 있습니까? 면 지역은 두 대, 두 대 있습니까? 작은 데는 한 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거 좀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역 소독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3년치만 이렇게 예산의 증가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혹시 면별로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그냥 통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83억 9,320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82억 8,496만 6천 원 대비 1억 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611쪽,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33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613쪽, 일반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에서 2쪽, 설명서 615쪽, 모자보건사업은 신혼부부 검사 시약 구입비로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61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619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과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음에 따라 1억 8,3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621쪽,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623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7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62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에서 4쪽, 설명서 627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2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31쪽,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에서 5쪽, 설명서 633쪽, 반환금 기타는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로 2억 3,235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에서 7쪽, 설명서 635쪽과 637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인건비는 25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 변경에 따라 295만 원 및 677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639쪽,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육아휴직수당 증액에 따라 65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641쪽, 기본경비는 공중보건의사 순회 진료에 따른 여비로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그 기초자살 예방 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살 고위험군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좀 미리 사전에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살 유족 자조 모임하고 애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건강기능과장 임영주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예. 지금 이번에는 예산이 그 부기명이 아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그 그 전에는 전부터- 부규명이 없었지만 그럼 예산은 담겨져 있었던 거고. 네. 그럼 실적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등록 회원이 18명입니다. 18명이고 그러면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습니까? 자조 모임으로 해서 저희가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화외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해 프로그램하고. 예. 네. 미술 프로그램.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부기명이 와서 이제 지금은 그럼 증가 이게 933만 3천 원이 증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없었던 사업비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추진해서 유가족들한테 이제 자살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동기 유발시키거나 이런 프로그램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족 모임이 잘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잘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그 자살하시는 그 가족분들이 거의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네. 보면 좀 타개하고자 하는 사업이네요. 네네. 작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 보건 사업에 보시면 산정 검사 및 신혼부부 건강 검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예산이 필요하신데 검사 시약이 이제 단가가 좀 올랐습니까? 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상승한 건가요? 지금 보통 1인당 지금 현재 3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1인당 한 2만 5천 원, 2만 원 그 정도에서 지금 시약 전체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는 1인당 3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만 원 정도? 네. 30%는 오른 거네요. 이제 그럼 검사- 6가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약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검사 인원은 지금 증가가 408명 해주셨네요. 그럼 네, 올해는 지금- 그럼 한 1,000명이 훨씬 넘는 명수가 되는 지금 건가요? 저희가 워낙은 목표가 60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벌써 550명 정도가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 성과 목표에 보시면 2025년 임산부 등록 관리가 9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임산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임산부. 그건 산전한 신혼부부에 대한 신혼부부랑 마찬가지. 산전 관리랑 그다음에 신혼부부인 경우도 검사 같이 합니다. 그럼 전부 다 그거를 임산부로 등록 관리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임산부하고 산전 검사는 이제 임산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등록이 지금 여기 나온 950명이 맞는 거예요? 잠시만요. 팀장님 자세한 거 팀장님이 네, 팀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설명해 주세요. 예, 모자보건팀장 권정화입니다. 거기 저희가 지금 그건 임산부고요. 저희가 신혼부부랑 저기 산전 검사는 따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올해 그러면
몇 월까지 몇 명 정도가 있고 앞으로 408명이 더 추가가 되면 올해는 총 몇 명이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저기 임산부 등록 관리는 837명이고요. 신혼부부 검사는 8월 말 기준으로 239명, 산전 검사는 289명입니다. 그래서 총 신혼부부랑 산전 검사는 528명이 8월 말 기준입니다. 아, 그러면 한 500명 정도. 그다음에 요거 400명 하면 거의 한 1000명 정도 보시는 거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자조 모임이 민간 위탁하시는 거죠? 예,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쵸, 네. 운영하고 근데 있습니다. 애도 프로그램인 게 좀 자세히 말씀할 수 있어요? 애도 프로그램 어떻게 하시는지? 보통은 지금 그 같이 자조 모임 위주로다가 하고 있고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나눠가면서 하고 그 하면서 저희가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화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도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냥 예. 모여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중에서 저는 이게 이렇게 돼도 말씀 못 하겠다라고 저 같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산전 임신부터 3개월 출산 3개월까지 하는데 교통비 지원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취약지라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건 이제 근본 취지가 이제 임신부들이 병원에 갈 때나 또 출산을 위해서 갈 때 이렇게 왕래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보통 임산 산모들이 보통 친정에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출산 전이라든가 보통 친정에 가서 자연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 어차피 이제 카드로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분만 취약지 교통비 지원하고 그럴 경우하고는 이제 약간 색깔이 다르게 되는 경우라 뭐 그래도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만 뭐 그런 경우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예. 분만 취약지 그 교통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다른 구비 조건도 없이 그냥 임신하면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라는 게 들어가서 유류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굳이 교통비를 안 쓰고 딴 데 써도 문제 없다는 네, 네,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이 19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되는 거죠. 예.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보면 일상 돌봄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9세부터 39세까지 돌봄 청년이 있는데 여기도 대상이 되면 같이 지원받을 수. 예를 들어 돌봄이 미혼모 같은 미혼모지 않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런 일상 돌봄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안 알고 됩니까?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자 그리고 그 시술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25회를 최대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예산을 보니까 25를 나누니까 총 대상자가 18명만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수정이 잘 되면 금방 끝나겠지만 예산이 다 들 이유가 없이 혹시 그럼 대상자가 이렇게 한 18명 정도뿐이 안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 금액이 지원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그 체외 수정하고 이제 인공 수정인데요. 네. 체외 수정은 이제 신산 배아랑 동결 배아라는 것이 또 있는데 신산 배아는 한 번 할 때마다 1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결 배아 같은 경우에는 1회 할 때마다 50만 원이 들고 그리고 인공 수정 같은 경우에는 5회까지 할 수가 있는데 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총 25회까지 될 총 수 있으니까 25회까지. 예. 그럼 2억 가격이- 8천을 가지고 이 정도 평균했을 때 물론 많이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까? 명수로 네. 말씀하신 건가요? 대략.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9명에게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올해 7월 말까지는 422명에게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주승혁 의원입니다. 그 지역 모자 의료센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지원 사업은 지금 올해 10곳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에는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대상이 아닌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모 신청을 했는데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인지 지금 잘 못 이게 들어가지고요. 지역 모자 의료센터라고 해서 분만 치약지구에 보통 이제 신청을 받고 여기서 이제 공모 선정이 되는 건데 올해 13곳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3곳 중에 10곳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는 그러면 신청 자체를 안 한 거네요. 일단은 모르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네, 이게 사업입니다. 국비로 6억 원을 지원을 받고 그 시설 장비도 예산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고 24시간 신생아 진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자 보건 사업이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매년 할 것 같아요. 네, 매년 할 것 같아서 저희 안성시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저희 아시다시피 민간 의료라고 할 곳이 산부인과 뭐 한 곳이 있긴 한데 분만까지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으로라도 좀 보완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12 매칭 사업도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는 오로지 국비로 좀 지원을 받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선정이 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합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노인돌봄과 총 예산액은 1,666억 4,456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1,665억 354만 1천 원 대비 1억 4,10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설명서 645쪽, 폭염 대비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긴급 지원은 경기도 긴급 지원 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8,002만 5천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647쪽, 노인 목욕비 및 임의용비 지원으로 70세 도래 및 안성시 전입노인 800명에게 지역화폐 지원을 위하여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에서 2쪽, 설명서 64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651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653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전환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에서 3쪽, 설명서 655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6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657쪽,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659쪽, 기초생활장제급여 노인복지시설 사업은 부족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에서 4쪽, 설명서 661쪽, 개인운영 신고시설 노인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63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65쪽, 노인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에서 5쪽, 설명서 667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788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669쪽,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억 6,267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671쪽,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공사를 위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5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에서 7쪽, 설명서 67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육아휴직에 따라 1,055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에서 8쪽, 설명서 675쪽,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및 초과 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204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677쪽,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2억 3,457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신가요?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임용비 지원 있잖아요. 그 8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어르신들이? 노인 돌봄과장 박은혜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 예산 편성 당시에 인구 통계라든지 그리고 신청 추이 등을 반영해서 최대한 이제 현실성 있게 이제 편성을 했지만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작년 대비 또 4%가 증가를 해서 부족분이 예상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성시로 전입하신 어르신들 뭐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전입 8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저희가 이제 그 산출 내역에 10만 원씩 이제 800명을 그 산출 내역으로 한 거는 맞고요. 저희가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8,800명으로 했는데 이제 이 인원이 다 전입 인원은 아닙니다. 혹시 전입하신 인원은 파악 안 되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그 페이지 661페이지입니다. 그 2006년도에 미신고됐다가 이제 혹시 신고된 게 올해 시점입니까? 태양의 집. 예. 네, 노인시설관리팀장 민선입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그럼 언제 정도에 신고했습니까? 죄송한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런 그럼 미신고 시설이 이 전환될 미신고 시설이 아직도 많습니까, 안성에? 네,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그럼? 네. 그리고 그 우슬라의 집 659페이지 죄송합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90%거든요. 네, 우슬라의 집이 이제 수도에서 운영하시는 이제 요양시설인데 이 민간 보조를 해서 이 전에는 언제 이렇게 민간 보조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우슬라의 집 같은 경우에 혹시 지원된 시점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슬라의 집 포함해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슬라의 집뿐만 아니라 그 우슬라의 집과 노인 요양시설 45개에 대한 45개 금액입니다. 혹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한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지개 뜨는 마을입니다. 무지개 뜨는 네. 마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671페이지의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인데요. 예산이 지금 신규로에서 2억 4,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성 베드로의 집의 시설 개보수비로 2억 2,500이 들어갔네요. 어떤 거를 개보수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네.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 도에서 그 노인 복지 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그 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올해 3월에 노인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에 이제 추가 수요 조사가 있었고 성 베드로의 집과 안성 요양원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인데 성 베드로의 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실이 누수가 되고 전기 공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실에 있는 전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누수 공사뿐만이 아니라 누수. 바닥 공사 그리고 그 이제 기존의 전기 공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실을 좀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실을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럼 요거 그 내역서 있으시면 내역 적으셔서 하나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653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그 우슬라의 집 관련된 건데 이렇게 이제 법인이 이렇게 전환해서 이 지원 전환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양로 시설 운영비 지원 전환. 전환은 그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던 것이 이제 도비 보조로 전환된 내용을 뜻합니다. 그럼 이 지정도 도에서 합니까? 우슬라의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슬라의 집 자체를 그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법인 양로 시설로 이미 지정돼 있는 곳에 이제 지원에 관한 그 지원비를 국비 보조로 하다가 이제 도비와 시비로 이제 전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환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럼 올해 이제 국비와 도비로 전환된 겁니까? 올해? 전환된 건 몇 년 된 좋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비와 도비로 전환된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님 이하 노인 돌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